신기철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팔꿈치입니다. 팔꿈치. 이 팔꿈치 통증은 특별하게 좀 운동이랑 관련돼 가지고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 왜 아픈지 정확하게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김도훈 원장님 모시고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팔꿈치가 아파서 저희를 찾아오시는 환자분 중에는 일단은 제가 팔꿈치 어디가 아프세요? 그러면은 엘보 왔어요? 엘보 막 이러시거든요. 맞아요. 근데 또 엘보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러면 또 정확하게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런 거 보면 환자분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엘보, 팔꿈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치료실에 오시는 분들도 팔꿈치라고 하면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치료해도 잘 낫지 않는 부위라고 맞아요. 생각을 네.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 어떤 거고 어떤 물리치료를 하실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엘보 참 말들 많이 하죠. 그 엘보가 이제 팔꿈치라는 건 좀 알겠는데 도대체 우리 흔하게 말씀하시는 그 엘보 그게 도대체 뭔지 우선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엘보는 영어 단어죠. 엘보, 팔꿈치를 말하는데요. 워낙 이제 환자분들이 팔꿈치 아프다보다는 엘보를 많이 들어서 그런지 엘보가 하나의 병처럼 쓰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이 팔꿈치 주위를 말하는데 이 바깥쪽 만져보면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는데 이걸 외상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팔뼈 밑에 붙어있는 바깥쪽에 튀어나온 뼈. 그리고 안쪽에도 만져지는데 이건 내상과라고 하고요. 그 엘보라는 거는 이 주위에 이제 염증이 생겨서 아픈 병인데 바깥쪽을 보통 저희가 테니스 엘보라고 많이 부르고요. 안쪽은 골프 엘보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환자분들도 보면은 치료하다 보면 여기 테니스 엘보 맞죠? 뭐 골프 엘보 맞죠? 물어보세요. 환자분들이 나는 테니스 친 적도 없고 골프를 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병이 맞아요. 왔느냐 물어보는데 운동을 하지 않아도 이런 증상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팔꿈치를 많이 쓰는 곳은 있는데요. 보통 이제 테니스하고도 연관이 있죠. 보통 이제 라켓을 쥐게 되고 들고 제끼고 내리치고 이런 동작이 팔꿈치에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이제 위쪽에 이제 위로 올리는 힘줄에 문제가 생기면 그 모든 힘줄이 이제 외상과 이쪽 부위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위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아파지기 시작하면 이제 보통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라고도 하는데 안쪽을 주로 아프다고 하시는데요. 이때는 사실 골프도 있지만 이렇게 구부리는 운동, 무게를 드는 아령을 많이 드시는 분들도 안쪽이 아프다고 그러시고요. 또 이 구별하기는 힘든데 이제 저희가 위치를 보고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말을 하지만은 일단은 여러 가지 작업이나 뭐 핸드폰 쓰는 거, 물건 드는 거, 뭐 직장인들 키보드 치는 거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테니스가 바깥쪽에만 온다는 건 아니고요. 연관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같은 팔꿈치라 해도 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쪽에 많이 부담이 가고 또 어떤 운동을 하게 되면 또 이쪽에 부담이 가고 참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해부학도 배우고 해서 어느 정도 익숙하지만 일단 물건을 잡고 이 방향으로 들 때는 사실 이제 위쪽에 있는 신전근이라고 해서 피는 힘줄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깥쪽에 이제 로딩이 걸리면서 아프게 되고 이 방향으로 들 때는 구부리는 힘줄을 많이 써서 굴곡근이라고 하는데 그 부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쪽으로 주로 이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부위가 아파지게 됩니다. 근데 이 팔꿈치 통증이라는 게 참 애매해가지고 사실 뭐 어디가 딱 아픈 것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하게 아파서 그러니까 어디가 아픈지 좀 모르는 게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팔꿈치 아프다고는 실제로 팔꿈치가 아픈 게 아니라 이 팔뚝이 아프고 또 그냥 아픈 게 아니라 막 애매하게 저리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은 이제 이 통증을 보고 목에 디스크가 왔는지 좀 혼돈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뭐 단순하게 왜 요번에 근육이 이렇게 안 풀려? 막 그런 식으로 자 요번에는 참 이 근육이 오랫동안 뭐 굳네, 뭐 붓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어떤 증상이 있으면은 테니스 엘보고 어떤 증상이 있으면 골프 엘보고 그것도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되게 가깝기도 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름을 이제 테니스 엘보, 뭐 골프 엘보로 해놓지만은 제일 쉬운 거는 일단 아까 말씀은 드렸는데 신전근, 펴는 힘줄, 펴는 거. 구부리는 힘줄에 따라 이제 위치가 나눠지고요. 펴는 힘줄을 많이 썼을 때 이제 올 수 있는 거는 바깥쪽, 외삼과형, 여기. 테니스 엘보라고 하시고 폈을 때. 잡고 구부리고 이렇게 드는 걸 많이 하시고 뭐 쇼핑 가방 이렇게 메시고 뭐 장바구니 많이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 안쪽에 있는 쪽이 안 좋아져서 내상과형 골프 엘보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한 번 딱 들었다고 오는 게 아니라서요. 점점 진행을 하게 되고 병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쪽이 막 이상하다고 하시거든요. 우리하다고 그러죠. 우리하게. 이게 초기에는 왜 안 그렇게 풀려? 이러면서. 진짜 초기에는 여기가 이상하다고 하시고요. 이게 점점 시간이 가면서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바깥쪽 딱 오면 외상과형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점점 시간이 가서 뭐 빗질도 힘들고 수저들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지면 이제 병원에 오시는데요. 그때는 이제 특정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딱 진료할 때 알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인대염이라고 하는 게 이제 처음부터 이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처음에는 이제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붓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뻐긋하게 이제 아프다가 이제 인대가 이제 닳아가지고 뭐 마모가 된다든지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서야 이제 그 다른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보통 우리가 이게 여기만 눌러보면은 아야 하고 아프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테니스 엘보 아니면은 이제 여기를 눌렀을 때 이러면 이제 여기는 이제 골프 엘보 보통 그런 식으로 많이 이제 진단을 하죠. 그래서 이 부위는 사실 인대가 뼈에 붙어 있는 부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중간에 인대가 다치거나 근육이 다치는 거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회복이 좀 덜 되는 경우도 많고요. 회복이 좀 늦기 때문에 일단 오면 이제 아주 심하지는 않아도 오래 가는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잘 해야 되죠. 잘 안 났더라고요, 진짜.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는. 그래서 일단 가장 흔한 치료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은 쉬는 겁니다. 그래서 팔을 물건을 잡고 드는 거, 뭔가 이제 운동을 하는 거, 일하는 거, 뭐 여러 가지 손이나 팔목을 이용해서 쓰는 거를 줄이는 게 일단 첫 번째 치료고요. 그 정도로 좋아질 수 있으면 다행인데 그게 안 되면 이제 약물 치료나 뭐 물리 치료, 뭐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칭 이런 걸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쉬어도 안 낫고 이제 그럼 거기 이제 병원에 오잖아요. 이제 병원에 오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에서 처음에 할 수 있는 건 이제 보통 이제 물리치료를 많이 하는데 뭐 또 물리치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이제 부위가 틀리잖아요. 네. 한번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일반적으로 물리치료실에서 받는 치료는 열치료, 그다음에 뭐 텐스, 통증 치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특수 치료로는 저희가 병원에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장 분사 치료, 그다음에 고강도 레이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물리 치료보다는 체외 충격파 치료나 신장 분사 치료, 이 고강도 레이저 이 세 가지 특수 치료가 직접적으로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혈관을 더 생성하게 해서 그 부위를 빨리 회복시키게 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일반 물리치료만 받으시다가 충격파 치료나 이런 거 받으시면 훨씬 더 회복도 빠르고 좋은데 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을까? 되게 치료 시기를 더 빨랐더라면 이렇게 하시는 그쵸, 경우가 더 굉장히 좋았을 많이 텐데. 있으세요. 맞아요. 네. 참, 근데 이렇게 이제 물리치료만 해도 이제 좋으면 다행인데 또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 이제 병원에서 또 뭐 주사도 맞아야 되고 뭐 또 더 안 되면 수술까지도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할 건 이제 주사 치료가 있는데요. 주사 치료도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증식 치료, 뭐 인대 주사라고 보통 알고 계신데 이런 재생 주사를 맞게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초음파로 찾아서 그 안 좋은 인대에다가 주사액을 넣은 다음에 이게 이제 인대 재생을 돕는 약이 이제 회복을 시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두 번째는 체충격파 치료도 있고 요건 이제 주사처럼 이렇게 피를 보는 건 아닌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가해서 회복을 돕는 치료고요. 그리고 최근에 하는 거는 이제 PRP, 자가 혈소판 치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 피를 뽑아서 그 중에 이제 혈소판을 분리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부위에다가 주사를 하는 건데 혈소판에 이제 성장인자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재생, 일종의 재생 주사하고 비슷하지만 본인 피를 가지고 하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수술까지 가야 되죠. 네. 수술과는 사실 뭐 제가 봐도 많이 행해지는 수술은 아닌 것 같은데 뭐 결국 극단적으로 하면 또 수술이 필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경우를 봐도 이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수술하는 것 같아요, 팔꿈치를.
보통 내시경으로 하게 되고 안쪽 바깥쪽에 한 5mm 정도 구멍 2개를 뚫어서 조그만 여기에 쓰이는 조그만 내시경이 또 따로 있습니다. 어깨나 무릎보다 더 작은데 그걸 집어넣어서 안쪽에서 안 좋아진 이제 인대를 걷어내는 거죠. 염증 조직을 걷어내고 이제 회복하면서 아픈 게 좋아지는 치료라고 볼 수 있고요. 한 2-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이제 회복에도 빠르고 보통 이런 분들은 한 1년 이상 많이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해볼 건 다 해보셨고 마지막 남은 방법인데 의외로 뭐 치료 효과는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 있으신 분들은 이거를 보조기나 뭐 보호대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치료에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처음에 이제 수술하고도 착용을 하고요. 수술 전에도 착용을 하는데 보통 외상거엠, 바깥쪽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테니스 엘보 근무는 손끝에서부터 근육을 거쳐서 인대, 요 뼈에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많이 써서 오는 병이니까 사실 중간에서 딱 잡아주면 평상시에 쓰더라도 좀 힘을 좀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착용을 하고요. 보통 아픈데 차는 게 아니라 그 밑에 근육이 차는 거라서 이제 환자분들이 약간 헷갈려 하시는데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착용을 잘 하시면 어느 정도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 김도원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테니스 엘보 때 쓰는 이제 보조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차는 거 보면 좀 잘못 차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관절 같은 경우에 이제 관절 보조기 쓰면은 관절을 통으로 이제 뒤집어 쓰는 그런 보조기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사실 테니스 엘보는 이제 그런 보조기는 필요 없고 다시 이 팔꿈치 바로 밑에 이 근육이 가장 두꺼운 그 부위를 한번 잡아줘서 이 팔로 올라가는 힘을 여기서 한번 잡아주는 효과가 있는 건데 이제 그걸 모르고 전부 다 그냥 통으로 이제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된 그 착용법을 몰라서 괜히 그냥 불편하게 더 아프다고 쓰시는 경우도 많죠. 아픈 데를 또 눌러서 다 한번 우리 이제 그런 경우는 한번 나중에 한번 그거 어디 차는지 그거 직접 찍어서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운동이나 이제 재활로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활이나 운동법을 좀 알려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아프다고 마사지 같은 걸 혼자서 셀프로 많이 하세요. 목이랑 허리랑 다르게 손이 닿는 부분이니까. 맞아. 근데 정말 여기 직접적인 염증 있는 부분에 볼 때 막 이렇게 문질러서 치료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근육 부위를 자극시켜서 앞뒤, 여기 앞뒤 신전근, 그다음 굴곡근 자체를 풀어주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집에서 하실 수 있는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 밴드를 발에 고정을 하고 손목을 감아서 팔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이 텐션을 느끼면서 천천히 구부려 주시고 팔목만? 네, 손목만 이게 아니라 네, 팔목만. 천천히 구부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다시 천천히 구부리고 천천히 내려놓고 이렇게 해서 10회씩 2세트 해주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뒤집어서 손등이 위로 올라오게 한 상태에서 천천히 위로 올리고 천천히 내리고 똑같이 10회씩 2세트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밴드를 양손으로 잡아주세요. 똑같이 팔은 테이블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다리 위에 올려놓으신 상태에서 여기 엄지손가락 있죠? 이 엄지손가락을 기준으로 천천히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올라갔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이걸 빨리빨리 하시면 운동 효과가 많이 없으니까 천천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천천히 하시게 되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되니까 집에서 꼭 따라해 보시고요. 스타킹, 뭐 고무장갑 이런 걸로 이용하셔도 되니까 집에서 꼭 재활치료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제 보통 주부들한테 이런 이거 테니스 엘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여자분들이 팔을 써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천장 같은 거 물건을 뭐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아니면 천장에 뭐 이제 닦으려고 한다든지 팔을 써서 위로 올려서 하는 것들도 사실 어깨, 팔꿈치에 굉장히 많이 무리가 가거든요. 그리고 뭐 짤 때 사실 테니스보다 수건 짤 때 이쪽에 테니스 엘보가 더 많이 생겨요. 또 여자분들이 하는 게 전부 다 테니스 엘보 생기는 바로 이제 그런 동작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동작들은 좀 여자분들 일을 좀 줄이셔야 될 건데 결국 우리 남자들 문제네.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거네 결국. 자,
자, 우리 다음에는 또 팔꿈치랑 관련 있는 손목 또 다음 시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